안녕하세요, 수민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문을 같이 읽어보는 대신에 우리 모의고사 지문에 등장한,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 등장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어떤 특정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지문은요, 바로 EBS 수능 특강 191쪽 그리고 시즌4 6차 이감 모의고사의 기술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군집화라는 기술입니다. 사실 이 군집화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필요한 설명을 다 하고 있는데, 군집화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무언가를 군집이 되게 한다, 즉 군집으로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군집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군집이라는 거는 한자어죠. 이거는 무리 군자에 모을 집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입니다. 즉 무리를 모은다는 뜻이죠. 한자보다는 영어가 좀 더 여러분들한테는 좀 더 친숙할 것 같은데, 영어로는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수험생이라서 입시라는 공통 주제에 관심을 갖고 다들 비슷하게 오르비나 수만이나 포만한 같은 여러 커뮤니티에 우리가 모이는 것처럼 서로 비슷한 놈들끼리 묶어서 그룹으로 또 집단으로 묶는 작업을 우리가 군집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짓을 왜 하는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은행의 보안팀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이제 인터넷 뱅킹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들을 확인을 해서 범죄에 동원되는 거래라든가 해킹에 의한 부정한 거래라든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역할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 뱅킹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그마치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루어진 인터넷 뱅킹에서의 거래수가 약 15만 회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이게 부정한 건지 정당한 거래인지를 알아챌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나 무수하게 많은 거래들이 존재하는데 불가능하겠죠. 이럴 때 사용하기 좋은 방법이 바로 군집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일단 닥치고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보자 라는 게 군집화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적절한 기준을 세워서 일단 비슷한 것들끼리 막 묶어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진 거래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비정상적인 거래 군집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구나 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군집화라는 거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한 패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논문을 보면은 어떤 연구자는 수백만 개의 재료 역학 부분의 논문의 요약 부분을 죄다 이제 데이터로 삼아서 군집화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만들어진 군집을 분석하니까 실제로 미래에 등장할 신소재의 개념을 미리 예측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로 그와 유사한 신소재가 나중에 개발이 되기도 했죠. 이렇게 군집화라는 거는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정답 혹은 통찰을 이끌어내는 아주 매력적이고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집화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분할적 군집화와 계층적 군집화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분할적 군집화라는 거는 수많은 데이터를 몇 개의 군집으로 묶을지를 미리 정하고 진행하는 방식이라면, 계층적 군집화라는 거는 몇 개의 군집으로 묶을지를 정하지 않고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좀 더 문제를 단순하게 다뤄보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를 딱 6개만 존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A, B, C, D, E, F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거를 분할적 군집화를 통해 2개의 군집으로 묶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군집을 2개 만들 예정이니까 우리는 중심점을 2개를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팍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느 중심에 제일 가까운지를 판단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B는 이쪽 중심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이쪽 중심과 함께 묶이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중심과 가까운 A, B가 묶이게 되고 나머지 C, D, E, F가 묶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개의 첫 번째 군집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심을 그냥 마음대로 정해버린 거에 지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군집을 토대로 다시 중심점을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A, B의 중심은 여기이기 때문에 중심점도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각각의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따라 다시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심점의 위치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F는 A, B와 함께 묶이게 됩니다. 군집에 변화가 생긴 거죠. 바꿔 말하면 좀 더 비슷한 놈들끼리 묶이게 되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군집의 중심점을 다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CDE의 중심이 이쯤이기 때문에 중심점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중심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데이터들을 가장 가까운 중심점으로 묶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묶일 겁니다. 그런데 아까랑 다르게 이번에는 군집에 변화가 안 생겼죠. 아까랑 똑같이 A, B, F가 묶여있고 C, D, E가 묶여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충분히 비슷한 놈들끼리 잘 묶였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해적 군집하는 n개의 군집으로 묶으려고 할 때 n이 얼마인지만 정해지기만 하면 중심점이 점점 조정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가장 비슷한 놈들끼리 묶어서 n개의 군집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면은 반대로 계층적 군집하는 어떤 방법일까요? 계층적 군집파의 핵심은 몇 개의 군집으로 묶을지를 굳이 미리 정하지 않아도 좋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가장 비슷한 놈들끼리 묶어보는 거죠. 일단은 아까처럼 6개의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그 중에서 가장 거리가 가까운 두 데이터가 A랑 B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A랑 B를 이렇게 묶어줘요. 그럼 이제 묶인 A, B를 하나의 데이터로 취급을 해주고 다시 이것들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두 데이터가 뭔지를 따져봅니다. 이번에는 A, B랑 D가 제일 가까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A, B와 D가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 짓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것들끼리 묶어주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대략 이런 식의 도표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덴드로그램이다 라고 해요. 이런 덴드로그램이 완성이 되면은 계층적 군집화도 완료가 된 겁니다. 근데 군집은 어디 갔냐고요? 이제부터 골라서 군집은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위에 있는 분기점을 끊어본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A, B, C, D, F와 E가 나눠지겠죠? 그럼 이 각각의 군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2개의 군집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그 다음에 있는 분기점을 한번 끊어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A, B, D, C, F, E 이렇게 3개의 군집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계층적 군집화는 이렇게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눌지를 미리 정하지 않고 적당한 수의 군집을 나중에 내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군집화라는 거는 결국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묶어서 공통된 그룹을 만들어내고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정답이나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군집화의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분할적 군집화는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눌지를 미리 정해두고 군집으로 묶는 방법이라면, 계층적 군집화는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눌지 미리 정해두지 않은 상황에서 군집으로 묶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곰곰이 한번 곱씹어 보시고 EBS 지문과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면 이 내용을 좀 더 잘 풍부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감TV의 수민쌤이었습니다.